PTS 친구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오늘은 역사 무지터리 5번째 테마 고구려 영역 미스터리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고구려 지도 동북쪽에 나오는 책성, 숙신, 동부여에 대해 먼저 논하고 고구려 사초의 기묘한 기록을 보며 학계의 견해와는 다른 고구려의 동쪽 영역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구려와 중국의 동쪽 경계는 어디일까요? 고구려와 중국의 동쪽 경계는 책성 지역을 경계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입니다. 책성은 고구려 동북부의 요충지로서 현재 길림성 훈춘에 위치합니다. 학계는 책성을 고구려의 온득혁부성이나 살기성으로 기정하고 있습니다. 책성은 매구루, 시구루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부곡저와 연관됩니다. 부곡저에 대한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부곡저는 충우왕 시기 고구려에 정벌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부곡저가 곧 책성이라면 책성 지역은 고구려 초기부터 고구려의 영역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옥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옥저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는데 무지한 제가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열린 결말로 하겠습니다. 책성에 대한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왕이 직접 책성을 순회하고 지방관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책성은 고구려가 중요시했고 동북부 지방 통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음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책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 과연 고구려와 중국의 동쪽 경계는 책성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중국 사서로 분석한 고구려의 동서 영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동쪽 영역을 유추해보면 고구려의 동쪽 영역이 책성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숙신, 동부여의 역사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숙신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고구려 동쪽 영역을 논하려면 이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인 숙신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구려는 이들을 직접 또는 간접 지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고구려의 동쪽 영역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숙신은 퉁구스계 민족으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거주한 종족입니다. 숙신은 한대 음로, 위대 물길, 수, 당대에는 말갈, 발해 멸망 이후는 여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만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주는 스카노보이 산맥 기남 지역으로 좁은 의미로 내만주, 넓은 의미로는 내만주와 외만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만주족은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퉁구스계의 민족으로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등은 만주족의 전신 또는 같은 계통의 동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개토왕 비문 기록을 보면 398년 광개토왕이 군대를 보내 백신을 공격하는데 백신은 숙신을 가리킵니다. 백자를 숙신의 이칭인 식자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백자로 보겠습니다. 비문 기록을 고구려 사초와 비교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광개토왕이 정복한 막사국은 현재 흑룡 강성 하얼빈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훗날 부여 유민에 의해 두막로가 건국됩니다.
고구려 사초는 광개토왕의 정벌 대상을 백신이 아닌 동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만주 지역에는 여러 종족들이 거주했는데 일반적으로 동호, 예맥, 숙신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맥은 고대 만주 지역에 거주한 한국의 종족 명칭으로 고구려의 주요 구성원은 맥족이고 북맥 역시 맥족의 한 갈래입니다.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숙신을 고구려의 일원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다종족 제국적 국가 구성의 방식을 구현했고 정복당한 민족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여 함께 고구려라는 제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훗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다양한 민족들을 포용하고 숙신의 후예 말갈과 함께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숙신이 고조선의 거수국이었다는 견해, 동호, 예맥, 숙신을 주신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주신에 대해 궁금한 PTS 친구들은 대주신을 찾아서라는 책을 참고 바랍니다. 만주족이 우리와 함께한 수많은 역사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이 기록들은 만주족이 우리와 공통의 신화나 역사를 바탕으로 생겨난 공동체로서 우리 민족사의 한 갈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주족, 즉 과거 숙신은 고구려의 일원이었고 그들이 거주했던 책성 동쪽의 영토도 고구려의 영역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동부여는 광개토대왕 능기에 기록된 7대 전승 기록 중 하나인 국가입니다. 광개토대왕 기문 기록을 보면 동부여는 충우왕의 속민이었으나 도중에 반했기에 광개토왕의 정벌을 받는 국가로 나옵니다. 410년 광개토왕은 동부여를 정복하여 64개 성 1400개 촌을 복속시킵니다. 이 놀라운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삼국사기 409년자 기록이 410년 동부여 원정을 위한 거점의 구축으로 보는 흥미로운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고구려 사초의 기록도 보겠습니다.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동부여는 51년 대무신왕에게 복속되고 410년 고구려를 배반하여 광개토왕에게 재차 정벌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초와 광개토대왕릉 비문 기록을 비교 정리했으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 바랍니다. 동부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동부여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계가 주장하는 두만강 유역에 동부여가 위치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길림 일대에 동부여가 위치했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나오는 동부여 여성의 위치를 길림성 길림시 용담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삼강평원 일대에 동부여가 위치했다는 견해입니다. 삼강평원은 중국 동북평원 중 하나로 흑룡강성 동북부에 위치한 평원입니다. 이 지역의 곤토령, 독립문화의 실체가 동부여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논하려면 고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지한 제가 고고학까지 논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 동북지방에는 여러 문화들이 존재했습니다.
중 부여와 관련된 백금보, 서단산, 곤토령, 복립문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금보 문화의 고리국 사람들이 남하의 길림을 중심으로 하는 서단산 문화의 부여 선주민과 융합해 부여를 건립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곤토령, 복립문화의 실체는 동부여가 맞을까요? 저는 동부여가 삼강평원 일대에도 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옥저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곤토령, 복립문화의 주체인 국가는 옥저, 동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부여가 410년 광개토왕에게 정복당했으니 삼강평원 일대는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이 일대의 복림고성 묘적 소남선 문화는 한국 고대사의 비밀이 담겨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 고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역사에 무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동부여는 정확한 실체 규명이 힘들고 많은 학설이 난립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국가입니다. 동부여는 부여, 북부여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추후 부여 역사 미스터리 영상에서 이 국가들의 실체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동쪽 영역과 관련된 책성, 속신, 동부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부실합니다. 고구려 역사 해석의 기준인 광개토왕릉 기문 기록과 비교해봐도 많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위대한 광개토왕의 기록도 삼국사기에는 화면에 보이는 기록뿐입니다. 광개토왕의 7대 전승 기록인 398년 백신 정복, 410년 동부여 정복 관련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족같은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한국 고대사의 최고 역사서로 고려 인종의 병을 받아 김부식 등이 1145년에 완성한 정사입니다. 정사란 한국과 중국 등의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각 왕조가 정통으로 인정하고 공식 편찬한 사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기, 한서 등의 24사나 한국의 삼국사기, 고려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중국 사서들의 내용이 궁금한 PTS 친구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한 중국 정사 조선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삼국사기에는 천문현상 관측 기록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해와 달의 운동을 계산하면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식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의 천문현상 관측 기록은 독자적이고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 지석을 보면 백제 사마왕이 523년 5월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석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국사기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입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 때문인지 기록 자체가 부실합니다. 이에 반해 고구려 사초는 삼국사기에 비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고구려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구려 사초를 길잡이로 고구려의 동쪽 영역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중국의 동쪽 경계는 책성을 경계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지만 속신, 동부여의 역사 해석에 따라 고구려의 동쪽 영역이 삼강평원 일대, 즉 하바롭스크까지 확장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장해서 니콜라옙스크까지 보는 놀라운 견해가 있는데 단서는 고구려 사초에 있습니다. 고구려 사초에는 기묘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화면과 같습니다. 98년 신명왕이 책성 지역을 순행하고 동해고까지 갔다는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태조왕이 98년 책성까지만 순행했다고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의 왕계보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98년은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태조왕, 고구려 사초 기준으로는 신명왕입니다. 신명왕에 대해 궁금하신 PTS 친구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자, 신명왕의 동해곡 순행 기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왕의 순행 출발지는 위나함성입니다. 위나함성의 위치는 지난 고구려 수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기록을 핵심 문장 4개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98년 신명왕은 위나함성을 출발하여 책성을 순행합니다. 그리고 동해고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조나, 주나, 관나의 공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섬의 추장들로부터 백곰과 물개를 받습니다. 각 문장의 해석을 통해 고구려 동쪽 경역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번 문장의 핵심 키워드인 책성은 이미 논했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2번 문장을 보면 신명왕이 동해곡에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동해곡입니다. 동해곡에 대한 고구려 사초와 삼국사기의 기록은 화면과 같은데 밤에도 빛이 나는 꼴의 눈알이라니 참 신기합니다. 동해곡은 어디일까요? 2가지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중국 연운항을 동해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재 동해는 당시에는 창해 또는 대해로 불렸으며 당시 사람들이 동해라고 부르던 바다는 현재 우리가 항해라고 부르는 중국의 동쪽 바다였습니다. 한나라의 행정구역은 주, 군, 현, 고구려의 행정구역은 천, 곡, 원으로 구분되었는데 당시 지명으로 동해군으로 불린 이곳이 곧 고구려의 동해곡입니다. 삼국사기에는 114년 고구려 사초에는 115년 태조왕이 남해를 순방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태조왕은 고구려의 영향권을 양자강 이남까지 확대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 동해곡의 위치에 대한 다른 견해도 보겠습니다. 동해곡이 과거 니항으로 불린 니콜라옙스크라는 견해입니다. 니콜라옙스크는 니콜라옙스크 사건으로 유명한 아무르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해곡은 니콜라옙스크일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3, 4번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장을 보면 신명왕이 조나, 주나, 관나의 공물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조나, 주나, 관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삼국사기,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왕, 왕자, 나라라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이들이 국가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동부여와 연관된 국가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들의 나자를 강가 혹은 상간 계곡에 자리 잡은 지역의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고 있는데 고구려어로 나는 국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나는 독립된 국가이기보다는 어떤 나라에 복속된 국가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비류국이 고구려에 복속된 다음에는 비류나로 불렸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베리아에는 퉁구스기통의 고대 종족이 현존합니다. 관나는 나나이족, 조나는 우대계족, 주나는 니브족이며 이 중 나나이족과 우대계족은 말갈의 후예로 보고 있습니다. 관나는 고구려어부 중 하나인 관나부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담으로 삼국사기, 고구려 사초의 관나부인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한 PTS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학계는 이들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위치한다는 흥미로운 견해도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를 알면 이번 주제 동해곡의 위치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며 이들의 위치를 본격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나입니다. 이들의 위치와 관련된 고구려 사초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관나는 동부여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여의 영역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단서는 51년, 410년 차 기록입니다. 동부여는 47개의 제후국을 거느린 대국으로 최소 64개의 성, 1400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부여가 삼강평원 일대에도 진출했다고 보고 동부여의 영역을 대략 그려봤습니다. 이 중 관나는 동부여의 영역 안에 존재했으며 삼강평원 일대, 즉 하바롭스크 일대에 있었고 관나패자 달가는 이곳에서 출격하여 72년, 132년 조나의 반란을 평정합니다. 다음은 조나입니다. 조나는 동부여 47국 중 하나의 속국이었습니다.
51년 대무신왕에게 멸망당하고 72년, 132년 반란을 일으켰다 관납해자 달가에게 평정당합니다. 조나는 흑수의 입구에 있어 가장 멀리 있었고 바다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흑수는 아무르강을 말하는데 이를 토대로 조나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조나는 아무르강 하류 니콜라옙스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나입니다. 주나는 호수가 많아 후북이라고도 하였는데 조나의 남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는 지도에 대략 표기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관나는 하바롭스크 조나, 주나는 니콜라옙스크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동해국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마지막 4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러 섬, 백곰입니다. 먼저 백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곰은 북극곰인데 북극곰은 북극권과 툰드라 지대에만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이를 통해 신명왕의 순행지 동해국은 북극권 근방에 위치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옙스크입니다. 여러 섬은 어디일까요? 고구려 사초를 보면 102년 신명왕은 보주리를 동해국 태수로 삼아 북해와 섬의 추장들을 지키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섬은 동해국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섬은 오호츠크의 북서쪽 해안 샨타르스크의 제도의 15개 섬입니다. 샨타르라는 이름은 리브우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주나와 연관됩니다. 즉, 4번 문장은 주나 인근의 여러 섬, 샨타르스크의 제도의 추장들이 백곰과 물개를 바쳤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8년 신명왕의 기록은 신명왕이 직접 니콜라옙스크를 방문하여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임을 선포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이는 고구려의 동쪽 영역이 하바롭스크를 넘어 니콜라옙스크까지 미쳤음을 말해줍니다. 여담이지만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남당 필사본 신라사초를 보면 구모국 사람이 신라를 방문하는데 놀랍게도 구모국은 옥저의 북쪽 1만여리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안류산 열도에서 3000년 전 온돌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PTS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 영역을 주제로 총 3편의 영상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화면과 같은데 이는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니 고구려 영역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영상입니다. 영상을 만들 때 아쉬웠던 소감 2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의 역사 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아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화문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구려사는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다 보니 좀 과했던 것도 같습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도 있고 분명히 오류도 많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서적, 사료, 견해들을 참고했는데 특히 남당 필사본의 고구려 사초를 길잡이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남당 필사본은 일제강점기 남당 박창화 선생이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필사해온 삼국의 역사서입니다. 이 책의 진위 여부는 논란이 많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역사 유튜버분께서 남당 필사본의 화랑세기에 대해 논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PTS 친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남당 필사본은 필사본이라는 한계로 학계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우리 고대사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남당 필사본을 길잡이로 고구려 역사 속 미스터리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별들의 전쟁, 고구려 영역 미스터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